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우리가 체감할 정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 여기시겠지만 사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변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자체가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을 수도 없이 제가 말해왔기 때문에 궁금TV 구독자분들은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김 북핵 특별대표가 노규덕 한반도 본부장 등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을 대화 창구로 끌어낼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성김 북핵 대표가 방한해서 노규덕 한반도 본부장을 만나고 약식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중심으로 종전선언 진전 사항을 말씀드리고 북한 비핵화 관련된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화 과정을 미국의 현재 처지와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 서울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로 한미 북핵 수석 협의를 가졌습니다. 성김 대표는 협의 직후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노규덕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북핵 대표는 북미회담을 묻는 기자에게 미국은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북핵 대표의 24일 발언과 지난 18일 미국에서의 발언이 미묘한 차이가 있고 종전선언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의 자세 변화를 유추하게 합니다.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북 핵수석 협의 직후에는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 발언과 비교하면 모색과 협력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일 워싱턴에서 발언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는 말은 한국이 원하는 종전선언의 당위성에 대해 들었고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염려를 전달했다는 뜻으로 읽히고 다분히 동맹관계에서 예의상 주장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는 정도의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미국의 입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백악관 대변인 사키가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에 미국의 제안을 전달한 상태라며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발언 또한 종전선언을 하겠다가 아니라 북한이 어떤 상응 조치를 해올 경우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 정도의 제안을 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일주일 사이에 수동적인 미국의 태도가 능동적인 태도로 바뀐 것을 성김 북핵 대표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김 북핵 대표 방안에서도 방점을 찍을 만한 것이 없다면서 종전선언의 방향이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드러난 게 없어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을 거부하며 선결 조건을 요구하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와 미국 내 부정적 여론 등을 살펴볼 때 종전선언과 관련된 논의가 현실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취해왔던 북한 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집권은 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핵 개발을 마치고 보유국이 된 북한은 핵을 지니기 전 북한과 동일한 잣대로 협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정치적 위험성을 감수하며 전향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협상은 단시간에 끝낼 수 없다는 계산도 바이든은 했을 것입니다. 국내에선 대선 후유증과 코로나로 정리할 사항이 산적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협약이나 동맹관계 복원 등을 해야만 했습니다. 개별국가 중요도 순위에서도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이란과 우크라이나보다도 후순위가 되었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아프가니스탄보다도 순위가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취한 외교적 행보로서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중국과는 군사 대결을 원치 않는다고 표명하면서도 호주에는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면서까지 새로운 군사 동맹체를 만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킬 것이라고 중국에 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대만의 지위 향상을 반복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 국면이 당분간은 필요하다 미국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치 국면을 이용해
전통의 동맹관계 결속을 충분히 복원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까지 바이든은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직접 바라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기존 협정국에 협상 권한을 주어 미국을 대신하여 비핵화 협상 복원을 시도했었지만 먼저 제재를 모두 해제하라는 이란과 IAEA의 사찰을 먼저 받고 트럼프가 협상을 파기하기 이전으로 먼저 돌아가라는 미국의 주장이 부딪히며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가 이 같은 간접 협상마저도 강경보수 성향인 세이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란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는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이란은 북한을 보고 트럼프를 겪으며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도 이란을 보고 트럼프를 겪으며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 합의마저도 쉽게 파기해버리는 미국에 느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실추된 미국 위상을 복원하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북한 같은 적대 국가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도 북한을 해결하지 않고는 핵 확산을 막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을 만들려는 국가가 미국의 제재를 감수해버리면 남는 수단은 군사적인 조치뿐입니다.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을 지니게 된다면 호르무즈 지배권을 미국은 상실하게 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도 못하는데 미국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완성해 나가는 그 꼴을 계속 보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란과 적대 관계인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미국에서 이란 핵 개발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이 나라들은 생존을 염려해야 하고 살기 위해서 핵무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집니다. 미국의 제재로 어렵지만 그것을 감수해버리면 미국의 남은 카드는 군사적 조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되어버린 대부분의 나라들도 그렇지만 세계 주요국들마저 군사적 조치에 부정적 의견을 내보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조금만 양보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었거나 만들려다 포기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 제재를 견디지 못했거나 미국으로부터 경제 보상을 약속받거나 미국과 수교를 약속받고 핵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핵 확산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에게만큼은 경제 지원도 북미 수교도 예외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네바 국제합의로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도 합의 내용을 지키는 대신 북한 붕괴론을 꺼내며 북한에게만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볼턴 회고록이 작년에 국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볼턴이 트럼프를 비난한 핵심이 참 황당합니다.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했을 때 트럼프가 북한에 뭘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사찰을 허용하고 영변핵 시설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트럼프가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할까봐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보다 미국이 직면하게 될 국제정치에서 힘의 손실을 더 우려한 것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원자로가 영변핵 시설입니다. 그곳이 영구적으로 폐쇄되면 최소한 북한 핵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북한 핵 동결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볼턴의 인식이나 당시 북한 제안을 거절했던 트럼프의 인식이 한국 전쟁 종전을 반대하는 미국 내 주류들의 인식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초기 때 북한을 향해 말했던 내용 중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이라는 말이 지금은 사라졌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금은 조건 없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는 미국 대선의 향방을 보고 난 뒤 행동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전문가 대부분이 북한을 판단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선된 뒤 자신이 대화하자고 부르면 북한이 버선발로 달려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대화를 거절하자 난감해졌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아주 오랫동안 당해왔습니다. 제재 때문에 불편함과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그 불편함과 어려움에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을 겪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신뢰가 없던 미국이 북한 입장에선 더 믿을 수 없는 상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확답을 듣지 않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이틀간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개망신당한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이 북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정당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은 더 난감한 상태가 됩니다. 한국의 핵 보유는 동맹국이 강해지는 것이어서 한편으로 든든해지지만 핵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과 미국의 해구사는 효용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게도 악몽 같은 일이 됩니다.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하기 하루 전에 청와대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의견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마지막 시정연설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임기 시작부터 한반도에 짙게 내려진 전쟁을 막아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 전쟁을 단연코 반대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마지못해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처럼 미국이 전쟁을 원하면 내하고 머리 조아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북한과 대화해서 수세에 몰릴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판단 여하에 따라 비핵화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핵 동결 정도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놓은 미국이 이제라도 남북 갈등으로 얻는 제2익을 조금이라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전선언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미국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